CIA는 1947년 KGB는 1954년. 성님 해보십시오. 예, 예. 성님. 전신이 1917년 12월 20일. 족보각이 있는 겁니까? 1917년 6월 10일. 19세기 초부터. 니네 할아버지만 있냐? 예. 우리 할아버지도 있다? 미국이 개발을 놓으면 빼내오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네. CIA가 KGB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인륜이 뭐고 신념과 자유가 뭐라고 부모 형제도 죽이고 배신자도 죽이고 그냥 지구도 그냥 없어져도 돼. 제가 이 이름을 올리는 순간 하고 탄성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승부 들어갑니다. 아, 여기 승부처입니까? 전 여기서 나갈 때 문워크로 뒤로 걸어서 퇴장하겠습니다.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지난 12월 17일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러시아의 키릴로프 중장과 그의 부관이 폭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암살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소련 시절 악명 높았던 KGB를 비롯해 CIA,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까지 주목을 받았는데요. 모든 것이 극비인 첩보기관.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치밀했던 첩보기관은 어디일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들려주셨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남보람 선임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그동안 저희에게 나쁜 놈들의 역사를 아주 속이 뒤집어지게 들려주신 상명대 역사 컨텐츠학과 류한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첩보기관, 정보기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정확한 명칭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이 단체들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예전에는 첩보란 말이 많이 쓰였는데 네네. 요즘은 정보로 통일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은 더 전문가가 첩보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무작위로 정보를 취득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분석 종합된 첩보를 정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들의 합을 우리가 추정된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CIA나 KGB는 추정된 사실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기관이다. 남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눈을 일부러 가늘게 뜨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CIA나 KGB는 추정된 사실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기관이다. 일부러 가늘게 뜨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대본을 잠깐 본다고 그렇게 말해요. 아, 그렇다면 이번 폭살 사건 배우로 꼽히는 SBU는 우크라이나의 네. 정보기관이군요. 그렇죠. 이 첩보기관은 국가별로 하나씩 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각 국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뭐야 독침 이런 거 아니에요? CIA는 미국의 중앙정보국입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프랑스의 DGS이라는 곳은 대외안보국이라고 해요. 대외 안보국, 그리고 독일의 BND, 연방정보부가 있습니다. 연방정보부. 영국의 SIS, 우리가 MI6라고 하는 곳. 네. 이곳은 비밀정보부라고 합니다. 비밀정보부. 받으시죠. 올인하겠습니다. 지금 마술을 보여주신 줄 알았는데 약간 배팅을 하시는 거네요. 네. 예. 지금까지 극과 극 출연자 중에서 이런 소품을 준비하신 분이 지금까지 있었는가 모르겠네요. 처음이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도박을 한번 네. 해봤습니다. 그럼 각각 특성이 좀 다릅니까? 네, 일단 인력, 예산, 제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지금 얘기한 이들은 국가로부터 나라의 세금으로 예산이 나오는 거죠. 운영이 그렇죠. 되는 거군요. 네, 차이가 있다면 CIA는 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부입니다. 부. 국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기관이라는 것이고 네. 부의 경우에는 국가 하위에 있는 정부기관의 하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행정부 안에 있는 네. 네, 우리 국가정보는 NIS입니다. NIS. 영어 약자로. 네. 자, 두 분께서는 역사상 가장 치밀했던 첩보기관, 정보기관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CIA입니다. 미국의 정보국이죠.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권한을 가졌는지를 보려면 돈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면 되는데 90년대 중반에 한 24조 원 예산됩니다. 네? 24조 원. 90년대 중반이요? 네. 지금 물가 상승률 고려해 봤을 때 40조다, 60조다 얘기하는데 네네.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전 세계 300여 곳에 공개된 지부가 있는 비밀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드러난 게 200에서 300개라면 드러나지 않은 건 얼마나 많을까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네. 여기도 지금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못 웃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한 분?
제일 수상한 네. 들통났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면인가요? 교수님은 어느 나라의 어떤 기관? 아까 뭐 CIA 말씀하셨으면 굽굽 그러는데요. 미역국인가요? 아니, 예. CIA를 능가하는 치명적인 정보 기관이 또 있죠. 어디입니까? 저는 회 쪽으로 하기도 회. 국가안보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 예. 예. 있어 보이는데. KGB입니다. 아, KGB. KGB. KGB 하면 저 맥주 맞아. 알록달록한 예. 소비에트 연맹이 해체되면서 KGB가 사라져서 그렇지. 네. 그 살아 있었으면 그런 식의 어떤 술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한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없어집니까? 예. 사장도 네. 한순간에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없어졌으니 망정이지. 그렇죠. 자, 류한수 교수님께서는 드디어 전공 분야인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 뭐 러시아에 관해서는 보탤 말이 많죠. 전쟁, 군사하면 또 남보란 연구원님 아니겠습니까? 이를 갈고 나오셨나요? 저 대신 CIA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제가 I don't know who you are. If you don't push the button 좋아요 and 구독 CIA will find you and CIA will crush you. 이상입니다. 오늘의 주제 CIA 대 KGB 역사상 가장 치밀했던 첩보 기관.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서열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CIA와 KGB 둘 중에 누가 먼저 조직이 만들어졌습니까? CIA는 1947년 9월 18일에 창설이 됐습니다. 47년? 2차 세계대전기에 활동했던 뭐 OSS라든지 여러 가지 군대의 첩보와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을 정부가 흡수를 해서 재건을 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날짜가 1947년 9월 18일이다. 일단 47년생 KGB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KGB는 사실 1954년 3월 13일에 출범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님 해보십시오. 예, 성님. 7살 차이가 납니다. 예. KGB가 1954년에 태어났지만 네. 전신이 체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 전신이 있군요. 예, 맞습니다. 1917년 12월 20일. 17년? 예, 100살이 넘었습니다. 아저씨 한번 해보시죠. 족보 깍이 있는 겁니까? 아, 일단은 KGB 요원들이 우리는 체키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체키스트라는 말은 체카 요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체카의 후손, 체카의 후예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럼요. 체카의 후에 맞습니다. KGB는 1917년 12월 20일이라고 했나요? 예. 네. 10살 많은 형을 형이라고 부를 때 기분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 몇 개월 형을 형이라고 불러야 할 때 기분이 더 나쁠까요? 남 연구원님 말투가 지금 기분이 그냥 나쁜데. 말하면서 저도 지금 기분이 나쁠까요? 우리가 47년에 CIA가 창설됐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 47년의 CIA는 실은 네. 1942년에 창설된 OSS 미 전략국의 후신입니다. 네. 이 42년의 OSS는 실은 41년에 창설되었던 COI라고 있어요. 네. 오늘날 CIA의 모체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41년에 창설됐느냐?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또 전신이 있습니다. 또 전신 있어요? COI 앞에 MI8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 MI6에 이어서 영국의 군사첩보부 MI7에 이어서 네. 영국이 이름을 선물해줬어요. 네. 1917년 6월 10일에 MI8 이것이 CIA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계셨단다. 네. 내가 이 얘기까지 안 꺼내려고 했는데 그럼 안 꺼내셔도 되는데. 네. 안 하실 안 꺼내셔도 되는데. 네. 체카에 또 전신이 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체카의 전신. 예. 니네 할아버지만 있냐? 예. 우리 할아버지도 있다? 약간 지금. 오흐라나라고 하는 오흐라나. 조직이 있는데 네. 이 조직이 생겨난 것이 19세기 초거든요. 와, 제가 지금 딱 받아치려고 사실은 네네네. 1878년 것도 준비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CIA 대 KGB 둘 다 냉전 시대를 대표하는 그렇죠. 첩보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당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은 혈맹, 동맹 관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두 국가가 히틀러라고 하는 희대의 악인을 상대로 피를 흘리며 싸웠죠. 네. 그때 아마 정보기관도 아마 서로 협조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은 등을 돌리게 되고 20세기 후반기에 세계 패권을 놓고 대결하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첩보전, 정보전을 펼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개폐유라고 불렀는데 KGB의 전신이 전 세계를 상대로 공작을 펼치게 됐고요. 타겟이 바로 미국이었죠.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소련과 극한 대결을 펼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공작을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CIA였죠.
그 당시에 양국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상대방의 핵무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황 하에서 쏘아지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순위 최상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 최전선에 있었던 게 CIA하고 KGB였고 네. 자, 그렇다면 각 기관의 대표적인 작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CIA 먼저 한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작전이 엄청나게 너무 셀 수 없이 많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빈라덴의 의신처를 찾아냈는데도 CIA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넵튠 스피어 작전이죠. CIA가 이때 9.11 테러 나자마자 시작해서 거의 10년 동안을 빈라덴을 찾아서 사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투자를 합니다. 총력을 다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보다 피부에 와닿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는 속담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국간에서 지푸라기 속 바늘 하나 찾기. 미국의 첩보 위성 중에 키홀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저 높은 데서 착착착착착 해갖고 5cm 입방의 물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속에서 바늘이 바로 나올 정도의 능력을 CIA가 갖고 있다. 그럼 제가 가장 짜증나는 속담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더러운 속담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 똥구멍에 콩나물 빼먹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콩나물이 국 속에 들어있던 것이냐 찬 속에 들어있던 것이냐 고춧가루 베이스냐 간장 베이스. 반대로 KGB야말로 엄청났다 이야기할 만한 작전 아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남보란 선생님께서 CIA의 성공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네. 쭉 듣다가 마음속 제가 드디어 승기를 잡았다. 네. 잡았다. 잡았다. 사실 인정합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강력한 과학기술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정말로 정밀하게 정보를 모으고 개발하는데 이 정보를 탈취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한수위인 조직이 바로 KGB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있지만 한 네. 가지 말씀드리죠. 미국의 강력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역시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 네. 11사체를 나오는데 그런데 그 뒤를 쫓아가야 되죠. 그렇죠. 이 공백을 메워주는 조직이 바로 KGB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KGB란 용어를 안 썼지만 전신이니까 뭉뚱그려서 KGB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1945년에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활용했을 때 1949년에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KGB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 휴민트를 이용해서 미국이 개발해놓은 원자폭탄 개조 기술을 빼내옵니다. 또 설계 기술 이런 거를 예, 푹스라고 하는 요원을 통해서 그 빼내는데 푹스가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그 원자폭탄 제조 비법을 KGB에 제공을 했고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의 시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CIA는 아마 10년 정도나 걸릴 것이다.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네. 그 기간을 4년으로 줄였죠. 미국이 개발을 놓으면 빼내오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네. CIA가 KGB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인륜이 뭐고 신념과 자유가 뭐라고 그깟 절차, 인간의 생명 그게 뭐라고 KGB처럼 부모 형제도 죽이고 배신자도 죽이고 고발하고 부모도 고발해요. 그게 뭐라고 민주주의가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지구도 그냥 없어져도 돼. KGB 그런 면에 있어서는 CIA보다 우수하다. 자, 이렇게 성공한 작전들이 많이 있지만 솔직히 실패한 작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실패한 작전은 어떤 작전이 있습니까? 미국의 턱 밑에 난 아주 심각한 상처. 쿠바의 카스트로. 일생 동안 카스트로를 암살한 사건이 총 638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암살 시도가. 네. 카스트로가 누군데 이렇게 암살을 638번이나 하려고 했습니까? 쿠바를 종신 통치한 독재자로 알고 있고 쿠바 미사일 사태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소련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해서 물리적으로 미국에 가장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그곳에 배치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KGB를 통해서 빨리 만들어낸 이 핵무사일을 쿠바에다가 배치를 한 겁니까? 네, 그렇죠. 아, 그럼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이겠네요. CIA가 제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제일 싫어하는 결론. 천수를 누리고 90세까지 살았다. 이게 싫어하시죠? 뭐 폭발물 터뜨린다든지 네. 저격한다든지 네네네. 그걸 다 피해갔다는 거죠. 그나마 암살 근처까지 갔던 그 목록이 우리는 흥미로운데 네. 공기 중에 마약성 에어로졸 뿌리기. 공기 중에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생명을 끝장내기 위한 거예요. 대중 연설을 하거나 라디오 연설을 할 때 그 네. 마약 때문에 헛소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은 카스트로 하면 항상 요거 물고 있잖아요. 시가. 시가에 독극물을 바르거나 아니면 심지에 폭발물. 네네네. 그것도 실패를 했고요. 그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거는 첫사랑을 포섭해서 미인계로 암살한. 첫사랑까지 갔습니까? 네. 이런 것도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실패했어요. 카스트로에게 인간적으로 다시 반을 갖고 했다고 하는데 아마 두려워서 암살 시도를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체제가 더 나쁠까요? 첫사랑을 이용해서 첫사랑을 죽이게 만드는 이 체제가 더 나쁠까요? 첫사랑이 지금 보고 있어서 그러시는 거죠. 저는 제 첫사랑은 지금 같이 사시는 분입니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더욱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CIA가 카스트로를 암살하거나 폭살하려고 했으면 정말 하려고 했으면 못했을까요? 못했잖아요. 미국으로서는 지켜야 될 민주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고 네. 당장 카스트로를 죽일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득이 더 크다면 쓰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KGB는 어떻습니까? KGB는 너무너무 비인간적이고 우주 최강 나쁜 놈이어가지고 치밀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KGB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 넘어졌습니까? 이 소비에트 연방 말기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체제 개혁을 수행하면서 소련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보수파들이 있는데 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의 소련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네네. 이 쿠데타 세력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KGB였거든요. KGB가 또 쿠데타까지 갑니다. 쿠데타까지 해서 고르바초프를 그 남쪽 그 휴양지에서 감금하고 모스크바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해체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이 쿠데타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돼버리죠. 네. KGB가 지키려고 했던 소비에트 연방을 스스로 해체하는 말도 안 되는 자폭을 하게 됩니다. 자폭을 한 거네요. 예, 정말 예. 자폭 말 그대로. 예. 내가 내 집을 지키려고 불을 뗐는데 그 내 예. 집을 태워먹었어. 남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쁜 놈이라고 하면 이런 비참한 결론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너무 나쁘지 않나요? 내가 못 가지만 아무도 못 가죠 아니에요 이거는? 두 분 다 이렇게까지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서로 공격당할까 봐 먼저 실토를. 처음에는 어떤 분이 오늘 토크를 이길까 했는데 지금은 어떤 분이 질까? 질 수 있는 요소가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CIA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승부 들어갑니다. 여기 승부처입니까? 지금 네. 이 세 사람보다 더 유명한 KGB의 요원이나 요원 출신이 네. 나온다면 저는 여기서 나갈 때 문워크로 뒤로 걸어서 퇴장하겠습니다. 100까지 가십니까? 그럼 내일 모레쯤 도착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잭 라이언, 제이슨 본, 닉 퓨리 다 CIA 출신입니다. 영화 캐릭터. 네. 어떻습니까? 일단 있습니까? 일단은 모나코가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습니까? 준비를 슬슬 하셔야 될 때가 벌써 돼가지고. 감이 오신 거 아니에요? 현실 속의 인물로 하자면 아빠 부시라고 그러죠. 아빠 부시. 네, 아빠 부시가 CIA 출신입니다. 그것도 국장 출신인데요. 76년에 CIA 국장하고 네. 81년에 미국 부통령하고 89년에 41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법을 개정한 연임에 욕심을 갖지 않고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한 훌륭한 지도자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빠 부시 말고 잭 라이언, 제이슨 본, 닉 퓨리로 가야 돼. 아빠 부시도 이거 대단한 건데 갖다 붙일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저쪽에. 정말로 부시시하네요 이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실 조지 부시 처음 들어본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름을 올리는 순간 방송을 보시는 모든 MZ 세대는 하고 탄성을 받을 것입니다.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당시 그 분단 독일 네. 동독에서 KGB 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스파이는 아니고 행정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지만 서해 업무를 지원하고 네. 같이 그 소비에트 체제를 지켜나갔던 요원이고요. 결국 이제 KGB가 자폭해가지고 일자리를 잃어버리죠. 그 험악한 러시아의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어떤 그 비결은 역시 KGB 활동 경험이 네. 작용하지 않았을까. 자, 지금까지 두 분이 얼마나 긁힐 수 있는지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A와 KGB가 정말 안 쑤신 공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자, 두 기관이 그동안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정보기관을 두기 마련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죠.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정보활동, 첩보활동은 분명히 필요한데 CIA와 KGB의 나쁜 점은 다른 나라에 침투해서 공작을 해서 그 나라의 분란, 쿠데타, 혁명, 네. 봉기가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고요. 당시에는 국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 생존의 문제였고 내가 지금 똥 마렵다.
이럴 때는 그냥 일단 어디 가서 일단 배출은 해야죠. 냉전이라는 상황은 그런 더럽고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체제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해야 돼. 그냥 거의 급한 배출 활동이다. 예, 그렇습니다. 명쾌해지는데요. 예. 오늘의 극과 극 뉴스, 역사상 가장 치밀했던 첩보 기관은 어디일까? 라는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각국의 정보기관들의 활동이 증가한다고 보시는 거죠, 두 분 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첩보 정보 활동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전 세계 분쟁의 이 확산 일로, 그다음에 국가 이기주의의 극대화를 볼 때 정보기관은 선악과 상관없이 점점 몸집을 불려나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의 정부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올라간다든지 하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첩보 작전들이 새롭게 막 시작되거나 이미 진행 중일 수도 있겠죠. 빠른 시일 내에 전쟁도 마무리되고 정보기관도 역할이 줄어드는 평화로운 세상이 찾아오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마무리를 모노크로, 특별히 뭐 두 분이 통할 것도 없고 안 통할 것도 없는 그런 토론이지 않았겠습니까? 말의 책임을 져야지. 뭐. 네. 네. 앞으로 가. 오. 누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까지 쭉 가시면 됩니다. 대까지 쭉 안녕히 가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